옛날 옛적, 글 읽는 소리와 분내음이 끊이지 않던 선비의 고을 장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대로 벼슬을 이어오며 명문가로 이름난 서씨 집안의 외아들, 서룡도령에 대한 풍문은 날이 갈수록 기묘해지고 있었습니다. 들었소. 서씨 집안 도령 말이여. 글쎄, 기생집을 하룻밤에 서너 군데나 돌며 논다는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아니, 힘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단 말이여. 어머, 낮엔 책만 읽고 밤엔 사랑만 나눈단 말이군요. 누가 퍼뜨렸는지도 모를 말들이 나비처럼 날아들어 뱀처럼 엉겨붙었지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씨 집안 도령은 어느새 장성 제1의 남봉꾼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서씨 집안 도령과 정혼하게 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참판댁 외동딸 초흥 아씨였습니다. 초흥은 선비 집안의 교수답게 예법과 글 공부를 익혔고 단정한 용모에 고운 목소리까지 갖춘 아가씨였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단단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기품이 살아있어 절대로 누구에게 기가 눌려살 여자는 아니었지요. 초흥이 서씨 집안 도령과의 혼사를 받아들인 건 양가의 어른들이 혼처를 구하다 결정한 정략적인 인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를 따르는 듯 보였으나 초흥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밤, 초흥은 몸종 복분이를 불러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복분아, 나 정말 그 사람하고 신방에 들어가야 하니? 혼례를 올리면 신방에 드셔야지요, 아씨. 어째서 그러십니까? 초흥은 벽에 등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그 도령, 기생집에 들락거린다는 말이 돌잖아. 다른 교수와 몰래 정을 나눴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밤을 보내겠니? 복분이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단 말이야. 초야를 치르고 사흘 만에 눈을 감았다는 그 관찰사 댁 교수 말이야. 아, 그건 그냥 예시약이지요. 귀신이 어쩌고 하는 건? 아니야. 그 귀신이 아직도 초야를 앞둔 교수의 방 안에 들어온다잖아.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소문도 그런데 난 정말 무서워. 복분이는 괜히 등을 극적이며 얼버무렸지요. 그런 생각 마시고 그냥 도련님이 착하신 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초흥은 아무 말 없이 흔들리는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차라리 산속으로 도망쳤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새 신부의 걱정과 함께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가마가 앞마당에 도착하자 초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지요. 복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연분홍 치마를 고쳐 입히며 말했습니다. 아씨, 기운 내십시오. 혼례는 예로부터 운명이라 하옵니다. 초흥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귀신보다 더한 게 사람이라는데 오늘 그걸 보게 되겠지? 붉은 가마에 오르기까지 초흥의 얼굴엔 웃음도 핏기도 없었습니다. 혼례는 정해진 절차대로 조용히 무탈하게 치러졌지요. 양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초흥과 서룡은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작 둘은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지요. 서룡은 긴장한 나머지 입술이 바싹 마른 채로 눈을 내리고 있었고 초흥은 그를 힐긋 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소문처럼 나에게 달려든다면? 정말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닐까?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상상 속에서 혼례를 마쳤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신방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등잔 하나만 은은히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서룡과 초흥,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가득했지요. 두 사람은 등을 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서룡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입술만 달싹였고 초흥은 등을 돌린 채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지요. 결국 서룡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추우십니까? 괜찮습니다. 또다시 침묵. 서룡은 조금 옆으로 몸을 움직였지요.
초흥은 금세 놀라며 엉덩이를 살짝 뺐습니다. 조금 더 다가가자 초흥은 아예 몸을 들어 벽에 딱 붙었지요. 서룡은 당황한 듯 손을 내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웠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 뒤로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신방 문밖에 하녀 복분이와 친척 몇몇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어째 조용하기만 하네. 인기척도 없고. 방 안은 멀쩡한가 몰라. 그들은 한참을 기다리다 하품을 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분이가 문을 조심스레 열자 초흥은 멍한 얼굴로 방 한켠에 앉아 있었지요. 그것도 신부의 족두리가 그대로 씌워진 채 말이지요. 아씨, 괜찮으십니까? 초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등을 지고 밤을 지새운 거야? 복분이는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초흥은 이불을 개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상한 짓 하나도 안 했어. 말도 안 걸더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꾸만 그 순간을 떠올렸지요. 서로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단지 등만 맞대고 있었던 그 밤. 초흥은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완강하게 거절한 걸까? 그 시각, 서룡은 건넌방에서 이불을 끌어안은 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아니면 말을 너무 적게 했나? 그런 건 책에 안 나와 있던데.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한 두 사람은 등을 지고 잠들었던 그 첫날 밤 이후로 조금씩 서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날 아침, 한참판 대간채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부터 부산했습니다. 혼례 다음 날이니만큼 조용할 줄 알았건만 행랑채에는 은근한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그러게, 밤새 아무 소리도 안 났다지. 혹시 둘이 싸운 거 아니요? 싸우기는. 신방에서 무슨 싸움을 하나, 도련님이 남정네로서 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말도 있더이다. 초흥은 하녀 복분이의 손에 이끌려 한복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틀며 작게 중얼거렸지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사람들 입은 가만두질 않네? 복분이는 초흥의 머리에 비녀를 꽂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요, 아씨.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더 큰일입니다. 지금쯤이면 소문이 마을 어귀까지 퍼졌을 테니 아씨 채통은 저작거리의 화제거리가 되었겠지요. 고작 초야 안 치렀다고. 그 고작이 혼례에선 제일 큰일 아니겠습니까? 초흥은 시무룩한 얼굴로 거울을 보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안채로 향했습니다. 한참판 부부는 평소처럼 조용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신랑 신부의 절을 받고 덕담을 나누었지만 초흥의 어머니는 눈빛이 사뭇 날카로웠습니다. 잘 차려진 아침상을 물리자 초흥의 어머니는 초흥을 따로 안채로 불러 물었습니다. 밤은 어찌 보냈느냐? 그냥 무탈하게 지냈습니다. 무탈하게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서로 정을 나누었는지 안 나누었는지를 묻는 것이니라. 초흥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끝을 흐렸지요. 딱히 그럴 계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요. 너무 도도하게 굴지 말 거라. 사내가 먼저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여자도 마음을 여는 게 예의다. 예, 어머니. 이러다 사돈댁에서 뭐라 하기라도 하면 곤란한 일이지. 초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깜빡이며 애꿎은 방바닥만 긁어댔지요. 그 시각, 별채의 서룡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도 채 마르지 않은 붓글씨였는데 그가 새벽녘에 써 내려간 시 한 수였지요. 밤이 길다 하나 고요한 것이 아니라 등 맞댄 두 마음이 먼 달처럼 떴도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혹시 내가 무례했던 걸까? 너무 다가갔나? 아니면 말을 너무 적게 했나?
그런 건 책에 안 나와 있었는데. 바로 그때 밖에서 복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아씨께서 마당으로 나가셨사온데 나가 보심이 어떨지요? 서룡은 화들짝 놀라더니 허둥지둥 옷을 차려입고 방을 나섰지요. 마당 한쪽, 초흥은 작은 의자에 앉아 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열려전에 한 구절을 보고 있었지만 눈은 글자가 아닌 허공에 머물러 있었지요. 서룡이 조심스레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아니, 부인. 어제 불편하신 건 없으셨습니까? 초흥은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도련님께서도 특별히 무례하신 것은 없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신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룡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지요. 그게 저는 혹여 부인께 폐를 끼쳤을까 싶어. 그럼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 저도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룡은 입을 꾹 다물며 할 말을 잃었고 초흥은 천천히 일어나 자리를 떴지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룡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야 했던 걸까? 마당 한켠에서 이 일을 지켜보던 복분이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거 초야보다 더 힘든 게 그 다음 날이로구나. 점심시간이 지나 서룡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지요. 초흥의 말 한마디에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처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서룡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뭐가 문제였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네. 혹시 내가 너무 말이 없었나? 내가 불쾌하게 보였나? 그때 누군가 마당 끝에서 크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돌려보니 하녀 복분이었습니다. 복분이는 서룡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도련님. 아씨께선 원래 좀 성정이 당차십니다요. 서룡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상했을까요? 복분이는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꿀꺽 침을 삼키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지요. 그저 도련님께서 너무 점잖으셔서 그리 느껴졌을지도요. 며칠 뒤 서씨 집안에서 사람들이 와 신랑 신부를 데려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출가를 앞둔 초흥은 짐을 꾸리며 복분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복분아, 나는 왜 자꾸 저 사람이 신경 쓰일까? 그게 마음이지요. 마음. 말도 안 돼. 이 초야도 못 치른 남자가 마음에 들다니. 아씨, 초야만 못 치르신 게 아니라 말도 제대로 안 섞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더 문제네요. 복분이는 시익 웃으며 초흥의 족두리를 가지런히 챙겼지요. 서씨 집안으로 들어선 날, 초흥은 꽤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강은 알고 있었고, 특히 첫날 밤조차 치르지 못한 며느리라는 꼬리표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건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 초흥이라 했느냐. 며느리 얼굴이 참 곱구나. 예, 어머님. 밤은 잘 지냈느냐? 뜨끔했지만 담담하게 말했지요. 무탈했습니다. 무탈해. 요즘 것들은 무탈한 게 유행인가 보구나. 말끝이 길고 가시가 있었습니다. 초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되뇌었지요. 아, 나는 죽은 목숨인가? 며칠 뒤 서씨 집안의 작은 연회가 열렸습니다. 시댁 어른들과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 새로 온 며느리에게 인사를 받는 자리였지요. 초흥은 단정한 자태로 서룡 옆에 앉았고 사람들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이로구나 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한 어른이 짐짓 물었지요. 서룡이, 자네, 신방은 잘 치르셨겠지?
서룡은 사례가 걸린 듯 컥 기침을 해댔고 초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등을 지고 조용히 밤을 지냈습니다. 순간 그 자리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지요. 허,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유별나구먼. 등을 지고 자도 아이는 생긴다 하니 걱정 마시게. 서룡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서룡은 초흥을 따로 불러 조용히 물었지요. 부인, 아까 그건 꼭 그렇게까지 말하셨어야 했습니까? 뭐로? 등을 지고 잤다는 이야기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쪽이야말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기침은 또 왜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건 놀라서. 초흥은 핏 웃으며 등을 돌렸지요. 역시 재미있긴 하군요. 우리 부부. 서룡은 한숨을 쉬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런데 왜 싫지가 않지? 서씨 집안 안채의 아침은 여느 양반가처럼 분주하면서도 고요했지요. 그날 아침, 초흥은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아가, 이리 오너라. 고운 한복에 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초흥은 예를 갖추어 마루에 앉았지요. 시어머니는 가느다란 눈을 하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된 지 열흘이 돼 가는구나. 예, 어머님. 허나, 나는 내가 며느리다운 구석을 아직 보지 못했다. 초흥은 고개를 숙였지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어찌 지냈느냐 묻지도 않겠다. 그건 이미 다 들었으니. 죄송합니다. 사내는 사내대로 물은 것이 문제고 여자는 여자대로 너무 단단한 것이 탈이다. 이 집안이 그리 허술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배워야 할 게다. 초흥은 억지로 참으며 말했지요. 부족한 점,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말은 잘한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초흥을 내내 곁에 두었습니다. 바느질방, 부엌, 광에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지요. 수틀을 잡고 있으면 바느질 솜씨가 곱지 않구나 하고 다과를 내놓으면 떡이 질다, 물이 많다 하고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으면 눈웃음을 너무 자주 짓는다 했습니다. 초흥은 마음속으로만 100번쯤 되뇌었지요. 눈을 가늘게 뜨고 조목조목 말하시니 속을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우자는 건가 싶다. 서룡은 그런 줄도 모르고 공부방에서 책만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날 초흥이 웃으면서 한 말, 재미있긴 하군요. 우리 부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상하게도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묘한 분이시네. 그때 복분이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아씨께서 안채에 잡혀 계십니다요. 잡혀 계신다고. 아니, 뭐 그렇진 않지만 어머님이 좀 눈매가 많이 가늘어지셨다 하더이다. 서룡은 부지런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루 한켠에 앉아 술을 놓고 있는 초흥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부인, 초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룡은 말없이 초흥의 손에 들린 수트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말했지요. 이건 벌로 하시는 겁니까? 예유 틀렸다고 하시네요. 심선은 단정하게, 고개는 낮게, 말은 적게. 그것이 시댁 며느리의 덕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말이 적으셨군요. 저와 있을 땐 그 반대셨는데. 초흥은 순간 피식 웃었지요. 이 집은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서룡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있을 땐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초흥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속삭였지요.
그때 멀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룡아. 지금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룡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지요. 그 말씀은 다음에 꼭 듣겠습니다. 초흥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딱 하나는 있는 모양이네요. 그날 밤 서씨 집안에는 몹시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파르르 떨리는 등불이 방 안의 정적을 더욱 뚜렷하게 했지요. 초흥은 창호를 반쯤 열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부터 눈에 거슬렸던 해진 꽃신의 자수를 고치고 있었지요. 그 순간 문이 조심스레 열렸는데 그건 남편 서룡이었지요. 실례하오. 창이 너무 열려 있길래. 바람이 너무 차오. 초흥이 깜짝 놀라 몸을 돌리며 일어서다가 그만 발끝에 놓인 꽃신을 밟고 균형을 잃었지요. 아, 그와 동시에 서룡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고 둘은 그대로 엉켜서 방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문을 흔드는 그 사이 두 사람은 한치의 거리도 없이 마주보고 있었지요. 초흥은 놀람과 당황함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께에는 서룡의 팔이 걸쳐져 있었고 치마는 부풀어 올라 방 안에 휘날리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서룡이 허겁지겁 몸을 일으키려다 이번엔 초흥의 치맛자락을 다시 밟아 미끄러지듯 다시 넘어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초흥이 위로, 서룡이 아래로 둘은 말 그대로 한데 엉켜 이불도 없이 바닥에 쿵 하고 눕게 되었지요. 이게 대체.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지만 두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지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녀 복분이의 목소리였지요.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초흥은 급히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아, 아니야. 꽃신이 엎어져서 그냥 넘어졌어. 꽃신이 엎어졌다고요? 복분이는 뭔가 짐작했다는 듯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젠 진짜 부부가 되신 건가요? 그 말이 멀어지자 방 안의 정적 속에서 서룡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쪽 꽃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했군요. 초흥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엎어질 일도 많다니까요. 서룡은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도 이번엔 등을 마주하고 자지는 않으실 건가요? 초흥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날 새벽 신방의 불빛이 조용히 꺼지고 바깥 공기에는 따스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복분이는 다시 한번 신방 앞을 지나다니며 속삭였지요. 불이 꺼졌네. 이번엔 진짜겠지? 뭐가 진짠데? 복분이는 으슥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진짜 부부가 된 거지? 신이 엎어지면 운명도 따라 엎어진다는 말 못 들어봤어? 하, 조선은 넓고 미신은 많다더니. 그 사이 초흥은 신방 안에서 등을 기대고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 서룡은 초흥의 옆에서 살짝 돌아누우며 말했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부도 괜찮지요? 초흥은 대답 대신 등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잔의 불꽃이 작게 흔들리다 이내 꺼졌지요. 그리고 그 밤, 둘은 처음으로 등을 맞대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신이 엎어지고 불이 꺼진 그날 이후 서씨 집안 안채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졌고 마당을 쓸던 빗자루질은 시원시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부드러워졌지요. 비록 여전히 눈을 가늘게 뜨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과 비판의 색은 한결 옅어져 있었습니다. 아씨, 오늘은 진지상 앞에서 머리도 한번 고개 숙이고 웃으시고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흐뭇해 하시는 거 보셨지요? 복분이의 속삭임에 초흥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이 집도 조금은 따뜻해지려나.
그 무렵 마을 장터에는 알 수 없는 말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서씨 집안 도련님, 결국 신방 일 해결됐다지 않소. 엎어진 꽃신 한 짝의 부부가 됐다더군. 어젯밤엔 방에서 불이 꺼졌다는 것만으로도 하인들이 술판을 벌였다더라니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복분이는 사람들 앞에서 입을 꼭 다문 채 미소만 머금고 있었지요. 며칠 뒤 초훈과 서룡은 함께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처럼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지요. 초훈은 자수를 놓고 있었고 서룡은 책을 펼쳤지만 책장은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렇게 계속 책장을 넘기지도 않고 계시면 책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서룡은 당황하며 책을 덮고 웃었지요.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소. 다른 생각이요. 어젯밤 꿈에 부인이 나왔지요. 어머. 그거 무슨 흉몽인가요? 태몽인가요? 초흥의 장난스러운 말에 서룡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몽이라기에. 내가 그냥 그네에 앉아있는 부인을 바라보는 꿈이었소. 그런데 그게 참 좋더란 말이여. 초흥은 시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예. 그런 말 자주 해주세요. 서룡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좋았다고요. 나를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 말들 매번 듣고 싶어요. 이 집에선 그런 말을 들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서룡은 초흥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요. 저는 지금도 부인을 보고 있고 오늘도 참 좋소. 그 말에 초흥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시를 바늘에 꿰며 말했지요. 오늘 밤도 등을 마주하고 자지 마세요. 네. 이젠 이불 안에 들어와 주무셔도 돼요? 서룡은 그 말에 멍하니 있다가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안채는 따뜻했지요. 등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고 신방 안에는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복분이는 대문 앞을 지나다가 하인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등잔불이 안 꺼졌으니 내일이면 소문이 하나 더 늘겠지? 이번엔 뭘로 퍼지려나요? 웃음소리에 신방이 무너졌다. 뭐 이런 거? 조선은 넓고 이야기꾼은 많다더니.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또 다른 풍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신랑 신부가 어찌나 깨가 쏟아지는지 웃음소리에 집안 식구들이 밤잠을 설쳤다네. 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더니. 예끼, 이 사람아. 그 말이 좀 그렇네? 소문은 부풀고 부풀어 서씨 집안을 감쌌고 서룡과 초흥은 그 안에서 처음으로 부부의 웃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씨 집안의 봄은 남들보다 늦게 찾아왔지요. 그러나 초흥과 서룡의 사이에는 햇살보다 먼저 따뜻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이제 눈빛만 봐도 웃었고 말끝을 채 마치기도 전에 서로의 의도를 알아차릴 정도로 가까워졌지요. 서방님, 그 꽃은 어제도 본자리에서 또 보셨잖아요. 그래도 매일 새롭게 피어나니 참 예뻐. 마치 부인과 같지 않소. 이제는 그 정도의 말에도 초흥이 얼굴을 붉히는 대신 서룡의 옆구리를 밀며 웃었지요. 그래도 사람 많은 데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장터의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문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룡의 성균관 시절 동무가 찾아왔습니다. 서룡. 이제 슬슬 마음을 정해야 하지 않겠나? 서룡은 반가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시험 일정이 정해졌는가? 그래, 이번 봄 대과 시험 날짜가 공표되었다더군. 전국 각지의 선비들이 벌써들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네. 그 말에 서룡은 잠시 침묵했지요. 그는 이미 오랜 시간 준비해왔지만 이 순간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룡은 초흥과 마루에 걸터앉아 말했습니다. 부인. 한양으로 가야 할 것 같소.
조만간 대과 시험이 치러진다 하여 상경 준비를 하려 하오. 초흥은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렇소. 늘 준비만 했지. 진짜 떠날 날이 이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구려. 얼마나 걸리실까요? 두어 달. 길면 석 달은 걸릴 것이요. 초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치맛자락이 가볍게 흔들렸고 그녀는 손으로 그것을 누르며 말했지요. 이상하게도 막상 이렇게 되니 처음보다는 마음이 더 복잡하네요. 지금 나는 부인 생각이 더 크다오. 서룡은 초흥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지요. 초흥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게요. 하지만 약속해요. 지금의 이 마음 잊지 않기로.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올 것이요. 이제야 겨우 부인과 마주보고 잠들 수 있는데. 며칠 뒤 서룡은 새벽에 말을 타고 과거길에 올랐고 초흥은 대문 앞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복분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초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 난 꽃신을 문 앞에 두겠어. 신을요. 그래. 누가 봐도 기다리는 사람 있다는 걸 알게? 복분이는 말없이 웃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하늘이 운명을 부른 걸지도 모르겠어요. 서룡이 떠난 뒤 서씨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초흥의 하루는 어딘가 비어 있었지요. 신방 앞에는 여전히 초흥의 꽃신 한 짝이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씨, 오늘도 꽃신을 두시는군요. 저 신이 있으면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뜻이겠지? 복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가을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초흥은 여전히 꽃신을 문 앞에 두었지요. 어느새 집안 사람들도 그 꽃신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지요. 그래도 아직 신이 있네? 그래, 아직 기다리는 거지? 서씨 집안의 담장 너머로는 단풍이 물들고 초흥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리고 가끔은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3달 반이 지났어. 첫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복분이는 아침 일찍 마당을 쓸며 문턱 위 꽃신을 힐끔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 보이네. 그 순간 대문 바깥에서 낯익은 말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익숙하지만 너무도 오랜만이라 한동안 모두가 숨을 죽였고 잠시 후 문지기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도련님이다. 도련님이 돌아오셨다. 초흥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자수를 놓던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복분이가 다급히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아씨, 어서요. 초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나가는 데에는 3걸음이 채 걸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10걸음, 20걸음을 뛰고 있었지요. 서룡은 말에서 내려 있었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옷자락에는 먼지가 붙어 있었지만 두 눈은 선명히 웃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 한마디에 초흥은 걸음을 떼었지요.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둘은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지요.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구려.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오시는 길을 잃지 않으셨네요.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복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됐구먼. 그날 저녁, 집안은 잔치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밤이 깊고 다시 신방의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서룡과 초흥은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이렇게 다시 앉으니 꿈만 같소.
이번엔 등을 돌릴 일 없을 거예요. 이제 내 신은 도련님이니까요. 서룡은 그 말을 듣고 웃었지요. 그리고 등잔불 아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서룡은 고향에서 며칠 머문 뒤 곧 다시 한성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가 받은 벼슬은 바로 종유품 홍문관 주서로 글로 임금의 뜻을 기록하고 학문을 논하는 관직이었지요. 떠나는 날 초흥은 꽃신을 다시 꺼내 신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사람으로. 겨울이 오기 전 초흥은 서룡과 함께 한성으로 올라갔지요. 우마차에 실린 짐 사이엔 꽃신이 곱게 놓여 있었고 초흥은 손을 꼭 잡은 채 가마의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설레긴 또 처음이네요. 이제 매일이 새로운 것이오. 글을 짓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부인과 함께라면. 한성에 도착한 후 서룡은 홍문관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했고 초흥은 새로운 집에서 집안 사람들과의 정을 이어갔지요. 사대문 안에 살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갔고 작은 다툼도 소소한 웃음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요. 초야를 거부했던 신부는 옛날 옛적 글 읽는 소리와 분내음이 끊이지 않던 선비의 고을 장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대로 벼슬을 이어오며 명문가로 이름난 서씨 집안의 외아들 서룡도령에 대한 풍문은 날이 갈수록 기묘해지고 있었습니다. 들었소. 서씨 집안 도령 말이여. 글쎄, 기생집을 하룻밤에 서너 군데나 돌며 논다는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아니, 힘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단 말이여. 어머, 낮엔 책만 읽고 밤엔 사랑만 나눈단 말이군요. 누가 퍼뜨렸는지도 모를 말들이 나비처럼 날아들어 뱀처럼 엉겨붙었지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씨 집안 도령은 어느새 장성 제1의 남봉꾼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서씨 집안 도령과 정혼하게 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참판댁 외동딸 초흥 아씨였습니다. 초흥은 선비 집안의 규수답게 예법과 글 공부를 익혔고 단정한 용모에 고운 목소리까지 갖춘 아가씨였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단단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기품이 살아있어 절대로 누구에게 기가 눌려살 여자는 아니었지요. 초흥이 서씨 집안 도령과의 혼사를 받아들인 건 양가의 어른들이 혼처를 구하다 결정한 정략적인 인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를 따르는 듯 보였으나 초흥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밤, 초흥은 몸종 복분이를 불러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복분아, 나 정말 그 사람하고 신방에 들어가야 하니? 혼례를 올리면 신방에 드셔야지요, 아씨. 어째서 그러십니까? 초흥은 벽에 등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그 도령, 기생집에 들락거린다는 말이 돌잖아. 다른 교수와 몰래 정을 나눴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밤을 보내겠니? 복분이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단 말이야. 초야를 치르고 사흘 만에 눈을 감았다는 그 관찰사 댁교수 말이야. 아, 그건 그냥 예시약이지요. 귀신이 어쩌고 하는 건? 아니야. 그 귀신이 아직도 초야를 앞둔 교수의 방 안에 들어온다잖아. 얼굴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소문도 그런데 난 정말 무서워. 복분이는 괜히 등을 극적이며 얼버무렸지요. 그런 생각 마시고 그냥 도련님이 착하신 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초흥은 아무 말 없이 흔들리는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차라리 산속으로 도망쳤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새 신부의 걱정과 함께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가마가 앞마당에 도착하자 초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지요. 복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연분홍 치마를 고쳐 입히며 말했습니다. 아씨, 기운 내십시오. 혼례는 예로부터 운명이라 하옵니다. 초흥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귀신보다 더한 게 사람이라는데
오늘 그걸 보게 되겠지? 붉은 가마에 오르기까지 초흥의 얼굴엔 웃음도 핏기도 없었습니다. 혼례는 정해진 절차대로 조용히 무탈하게 치러졌지요. 양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초흥과 서룡은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정작 둘은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지요. 서룡은 긴장한 나머지 입술이 바싹 마른 채로 눈을 내리고 있었고 초흥은 그를 힐긋 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소문처럼 나에게 달려든다면? 정말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닐까?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상상 속에서 혼례를 마쳤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신방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등잔 하나만 은은히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에는 서룡과 초흥,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가득했지요. 두 사람은 등을 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서룡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입술만 달싹였고 초흥은 등을 돌린 채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지요. 결국 서룡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추우십니까? 괜찮습니다. 또다시 침묵. 서룡은 조금 옆으로 몸을 움직였지요. 초흥은 금세 놀라며 엉덩이를 살짝 뺐습니다. 조금 더 다가가자 초흥은 아예 몸을 들어 벽에 딱 붙었지요. 서룡은 당황한 듯 손을 내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웠던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 뒤로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신방 문밖에 하녀 복분이와 친척 몇몇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어째 조용하기만 하네. 인기척도 없고. 방 안은 멀쩡한가 몰라. 그들은 한참을 기다리다 하품을 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분이가 문을 조심스레 열자 초흥은 멍한 얼굴로 방 한켠에 앉아 있었지요. 그것도 신부의 족두리가 그대로 씌워진 채 말이지요. 아씨, 괜찮으십니까? 초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등을 지고 밤을 지새운 거야? 복분이는 놀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초흥은 이불을 개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상한 짓 하나도 안 했어. 말도 안 걸더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꾸만 그 순간을 떠올렸지요. 서로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단지 등만 맞대고 있었던 그 밤. 초흥은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완강하게 거절한 걸까? 그 시각, 서룡은 건넌방에서 이불을 끌어안은 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아니면 말을 너무 적게 했나? 그런 건 책에 안 나와 있던데.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한 두 사람은 등을 지고 잠들었던 그 첫날 밤 이후로 조금씩 서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날 아침, 한참판대 간채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부터 부산했습니다. 혼례 다음 날이니만큼 조용할 줄 알았건만 행랑채에는 은근한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그러게, 밤새 아무 소리도 안 났다지. 혹시 둘이 싸운 거 아니요? 싸우기는. 신방에서 무슨 싸움을 하나, 도련님이 남정네로서 좀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말도 있더이다. 초흥은 하녀 복분이의 손에 이끌려 한복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틀며 작게 중얼거렸지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사람들 입은 가만두질 않네? 복분이는 초흥의 머리에 비녀를 꽂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요, 아씨.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더 큰일입니다. 지금쯤이면 소문이 마을 어귀까지 퍼졌을 테니 아씨 채통은 저작거리의 화제거리가 되었겠지요. 고작 초야 안 치렀다고. 그 고작이 혼례에선 제일 큰일 아니겠습니까? 초흥은 시무룩한 얼굴로 거울을 보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안채로 향했습니다. 한참판 부부는 평소처럼 조용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신랑 신부의 절을 받고 덕담을 나누었지만 초흥의 어머니는 눈빛이 사뭇 날카로웠습니다.
잘 차려진 아침상을 물리자 초흥의 어머니는 초흥을 따로 안채로 불러 물었습니다. 밤은 어찌 보냈느냐? 그냥 무탈하게 지냈습니다. 무탈하게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서로 정을 나누었는지 안 나누었는지를 묻는 것이니라. 초흥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끝을 흐렸지요. 딱히 그럴 계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요. 너무 도도하게 굴지 말 거라. 사내가 먼저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여자도 마음을 여는 게 예의다. 예, 어머니. 이러다 사돈댁에서 뭐라 하기라도 하면 곤란한 일이지. 초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깜빡이며 애꿎은 방바닥만 긁어댔지요. 그 시각, 별채의 서룡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도 채 마르지 않은 붓글씨였는데 그가 새벽녘에 써 내려간 시 한 수였지요. 밤이 길다 하나 고요한 것이 아니라 등 맞댄 두 마음이 먼 달처럼 떴도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혹시 내가 무례했던 걸까? 너무 다가갔나? 아니면 말을 너무 적게 했나? 그런 건 책에 안 나와 있었는데. 바로 그때 밖에서 복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아씨께서 마당으로 나가셨사온데 나가 보심이 어떨지요? 서룡은 화들짝 놀라더니 허둥지둥 옷을 차려입고 방을 나섰지요. 마당 한쪽, 초흥은 작은 의자에 앉아 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열려전에 한 구절을 보고 있었지만 눈은 글자가 아닌 허공에 머물러 있었지요. 서룡이 조심스레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아니, 부인. 어제 불편하신 건 없으셨습니까? 초흥은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도련님께서도 특별히 무례하신 것은 없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신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룡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지요. 그게 저는 혹여 부인께 폐를 끼쳤을까 싶어. 그럼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처음이다 보니. 저도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룡은 입을 꾹 다물며 할 말을 잃었고 초흥은 천천히 일어나 자리를 떴지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룡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야 했던 걸까? 마당 한켠에서 이 일을 지켜보던 복분이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거 초야보다 더 힘든 게 그 다음 날이로구나. 점심시간이 지나 서룡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지요. 초흥의 말 한마디에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처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서룡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뭐가 문제였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네. 혹시 내가 너무 말이 없었나? 내가 불쾌하게 보였나? 그때 누군가 마당 끝에서 크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고개를 돌려보니 하녀 복분이었습니다. 복분이는 서룡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도련님. 아씨께선 원래 좀 성정이 당차십니다요. 서룡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상했을까요? 복분이는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꿀꺽 침을 삼키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지요. 그저 도련님께서 너무 점잖으셔서 그리 느껴졌을지도요. 며칠 뒤 서씨 집안에서 사람들이 와 신랑 신부를 데려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출가를 앞둔 초흥은 짐을 꾸리며 복분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복분아, 나는 왜 자꾸 저 사람이 신경 쓰일까? 그게 마음이지요. 마음. 말도 안 돼. 이 초야도 못 치른 남자가 마음에 들다니. 아씨,
초야만 못 치르신 게 아니라 말도 제대로 안 섞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더 문제네요. 복분이는 시익 웃으며 초흥의 족두리를 가지런히 챙겼지요. 서씨 집안으로 들어선 날, 초흥은 꽤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강은 알고 있었고, 특히 첫날 밤조차 치르지 못한 며느리라는 꼬리표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건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 초흥이라 했느냐. 며느리 얼굴이 참 곱구나. 예, 어머님. 밤은 잘 지냈느냐? 뜨끔했지만 담담하게 말했지요. 무탈했습니다. 무탈해. 요즘 것들은 무탈한 게 유행인가 보구나. 말끝이 길고 가시가 있었습니다. 초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되뇌었지요. 아, 나는 죽은 목숨인가? 며칠 뒤 서씨 집안의 작은 연회가 열렸습니다. 시댁 어른들과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 새로 온 며느리에게 인사를 받는 자리였지요. 초흥은 단정한 자태로 서룡 옆에 앉았고 사람들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이로구나 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한 어른이 짐짓 물었지요. 서룡이, 자네, 신방은 잘 치르셨겠지? 서룡은 사례가 걸린 듯 컥 기침을 해댔고 초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등을 지고 조용히 밤을 지냈습니다. 순간 그 자리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지요. 허,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유별나구먼. 등을 지고 자도 아이는 생긴다 하니 걱정 마시게. 서룡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서룡은 초흥을 따로 불러 조용히 물었지요. 부인, 아까 그건 꼭 그렇게까지 말하셨어야 했습니까? 뭐로? 등을 지고 잤다는 이야기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쪽이야말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기침은 또 왜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건 놀라서. 초흥은 핏 웃으며 등을 돌렸지요. 역시 재미있긴 하군요. 우리 부부. 서룡은 한숨을 쉬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런데 왜 싫지가 않지? 서씨 집안 안채의 아침은 여느 양반가처럼 분주하면서도 고요했지요. 그날 아침, 초흥은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아가, 이리 오너라. 고운 한복에 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초흥은 예를 갖추어 마루에 앉았지요. 시어머니는 가느다란 눈을 하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된 지 열흘이 돼 가는구나. 예, 어머님. 허나, 나는 내가 며느리다운 구석을 아직 보지 못했다. 초흥은 고개를 숙였지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어찌 지냈느냐 묻지도 않겠다. 그건 이미 다 들었으니. 죄송합니다. 사내는 사내대로 물은 것이 문제고 여자는 여자대로 너무 단단한 것이 탈이다. 이 집안이 그리 허술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배워야 할 게다. 초흥은 억지로 참으며 말했지요. 부족한 점,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말은 잘한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초흥을 내내 곁에 두었습니다. 바느질방, 부엌, 광에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지요. 수틀을 잡고 있으면 바느질 솜씨가 곱지 않구나 하고 다과를 내놓으면 떡이 질다, 물이 많다 하고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으면 눈웃음을 너무 자주 짓는다 했습니다. 초흥은 마음속으로만 100번쯤 되뇌었지요. 눈을 가늘게 뜨고 조목조목 말하시니 속을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우자는 건가 싶다. 서룡은 그런 줄도 모르고 공부방에서 책만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날 초흥이 웃으면서 한 말, 재미있긴 하군요. 우리 부부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상하게도 자꾸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묘한 분이시네. 그때 복분이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아씨께서 안채에 잡혀 계십니다요. 잡혀 계신다고. 아니, 뭐 그렇진 않지만 어머님이 좀 눈매가 많이 가늘어지셨다 하더이다. 서룡은 부지런히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루 한켠에 앉아 술을 놓고 있는 초흥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부인, 초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룡은 말없이 초흥의 손에 들린 수트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말했지요. 이건 벌로 하시는 겁니까? 예의 틀렸다고 하시네요. 침선은 단정하게, 고개는 낮게, 말은 적게. 그것이 시댁 며느리의 덕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말이 적으셨군요. 저와 있을 땐 그 반대셨는데. 초흥은 순간 피식 웃었지요. 이 집은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서룡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있을 땐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초흥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속삭였지요. 다음에 말씀드리죠. 이 집에선 벽에도 귀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때 멀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룡아. 지금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룡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지요. 그 말씀은 다음에 꼭 듣겠습니다. 초흥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딱 하나는 있는 모양이네요. 그날 밤 서씨 집안에는 몹시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파르르 떨리는 등불이 방 안의 정적을 더욱 뚜렷하게 했지요. 초흥은 창호를 반쯤 열고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부터 눈에 거슬렸던 해진 꽃신의 자수를 고치고 있었지요. 그 순간 문이 조심스레 열렸는데 그건 남편 서룡이었지요. 실례하오. 창이 너무 열려 있길래. 바람이 너무 차오. 초흥이 깜짝 놀라 몸을 돌리며 일어서다가 그만 발끝에 놓인 꽃신을 밟고 균형을 잃었지요. 아, 그와 동시에 서룡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고 둘은 그대로 엉켜서 방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문을 흔드는 그 사이 두 사람은 한치의 거리도 없이 마주보고 있었지요. 초흥은 놀람과 당황함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께에는 서룡의 팔이 걸쳐져 있었고 치마는 부풀어 올라 방 안에 휘날리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서룡이 허겁지겁 몸을 일으키려다 이번엔 초흥의 치맛자락을 다시 밟아 미끄러지듯 다시 넘어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초흥이 위로, 서룡이 아래로 둘은 말 그대로 한데 엉켜 이불도 없이 바닥에 쿵 하고 눕게 되었지요. 이게 대체.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방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지만 두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지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녀 복분이의 목소리였지요. 아씨. 무슨 일이십니까? 초흥은 급히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아, 아니야. 꽃신이 엎어져서 그냥 넘어졌어. 꽃신이 엎어졌다고요? 복분이는 뭔가 짐작했다는 듯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젠 진짜 부부가 되신 건가요? 그 말이 멀어지자 방 안의 정적 속에서 서룡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쪽 꽃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했군요. 초흥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엎어질 일도 많다니까요. 서룡은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도 이번엔 등을 마주하고 자지는 않으실 건가요? 초흥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날 새벽 신방의 불빛이 조용히 꺼지고 바깥 공기에는 따스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복분이는 다시 한번 신방 앞을 지나다니며 속삭였지요. 불이 꺼졌네. 이번엔 진짜겠지?
뭐가 진짠데? 복분이는 으슥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진짜 부부가 된 거지? 신이 엎어지면 운명